줍니다. who라는 것을 이미 줍니다. 자, who라는 것을 이미 주고 뭘 묻냐면 haven't. 그 다음에 hasn't. 자, 이까지 제가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뭘 묻는 건지 잘 보시면은요. 이미 who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관계대명사를 묻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에 haven't와 hasn't는 차이가 뭔가요? 차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haven't는 복수 동사라는 거고요. hasn't는 단수 동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수 복수는 수 일치 돌아가서 한번 복습해 보세요. 단수 복수는 누구와 누구의 수일치입니까?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동사니까 주어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who라는 것이 중간에 끼어 있죠. 자, who라는 것은 그냥 주어를 대신 받는 거기 때문에 이 who라는 것의 실제 주어는 누구다? 이 who가 가리키는 앞의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who라는 것이 가리키는 앞의 명사가 주어니까 the man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단수죠. 그러면 단수 동사 hasn't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포인트는 뭐다? 관계대명사가 있을 때 실제 가리키는 주어는 관계대명사의 왼쪽에 붙어 나오는 선행사라는 명사입니다. 자, 포인트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여기 문장을 또 하나 써볼게요. 이게 맞는지 한번 보세요. The man I met was rich. 자, 이 문장이 맞나요, 도대체? 자, 잘 보니까 여기서 남자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또 동사가 나왔어요. 자, 이런 문장이 성립을 할까요? 우리가 한 문장에 주어가 하나면 동사가 하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사가 지금 두 개가 나와 있죠. 그러면 뭔가가 이상하다. 잘 보니까 남자입니다. 어떤 남자입니까? 내가 그를 만났다. 자, 여기 두 문장은 뭐였는지 잘 분리를 해볼게요. 그 남자가 부자입니다. 두 문장이 뭐냐면 The man was rich. 자, 그 남자가 부자이라는 한 문장 하고요. 두 문장은 뭐냐면 he. 자,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요. 자, 여기 다시 I met him. 자, 이 두 문장이 합쳐진 겁니다. 어떻게 결합을 했냐면 여기서 the man과 누구랑 같습니까? 힘이 같습니다. 그러면 같으면 이것이 여기 뒤로 가면서 뭘로 바뀌나요? whom으로 바뀌죠. 자, 결과적으로 the man 여기 사이에 whom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는데 이게 바로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라고 보면요. 희한하게 이거 정답이에요. 자, 결론은 뭐냐면요. 이렇게 목적격이라는 것을 쓸 때는 우리가 살짝 생략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어요. 뭐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없어지더라도 The man I met was rich라는 문장이 정상이다라는 거. 자, 포인트 확인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관계대명사, 특히 선행사를 사람을 가지는 것을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지 않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장소라든지 시간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사람을 주로 선행사로 가지는 관계대명사의 주격, 목적격, 소유격을 위주로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두 문장을 한번 적어볼 테니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해보세요. 자, 어떤 문장을 적을 거냐면요. This is the house. 한 문장은 이것은 집이다. This is the house라는 문장 하고요. 자, 그 다음 하나는 또 뭐냐면 She was born in. 자,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orn in the house. 자, 그러면 이 두 문장을 한번 합해볼게요. 이것은 집이다. 그녀는 그 집에서 태어났다. 자, 어떤 부분과 어떤 부분이 결합하나요? 맞습니다. 여기에 the house라는 부분과 in the house라는 부분이 겹쳐요. 자, 겹치면 어떻게 한다? 겹치는 부분을 앞으로 끌고 옵니다. 자, 이 부분을 살짝 끌고 와서 뒤에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the house는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사물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저건 집이라는 장소인데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자, this is the house. 이것은 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뭘 적냐면요. 우리가 장소라고 하는 where이라는 걸 적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뒤에 문장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죠. She was born in.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기 앞에 이렇게 the house라는 뭐가 있다? 장소라는 것이 있다면. 자, 우선 첫 번째 단계를 먼저 볼게요. 우선 이것을 몰랐다고 할 때 여러분 장소는 사물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에 봤을 때 위치라는 것을 분명히 썼을 겁니다. 위치를 쓰고 나서 보니까 뒤에 in이라는 전치사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in the house가 남아있는 거죠. 이 전치사는 어떻게 보낼 수 있냐면요. 이 전치사는요. 여기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e house in which she was born이라는 게 가능한데 왠지 조금 복잡해 보이고 깔끔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 이 in, 위치라는 단어를 뭘로 바꿀 수 있다? 하나의 단어인 장소라고 하는 where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말 뭐냐면요.
where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관계대명사에는 뭐가 있었다? 자, who가 있었다. 그 다음에 목적격 whom이 있었다. 그 다음에 소유격 whose가 있었다. 사물일 때는 which가 있었다. 목적격일 때 which 똑같다. 그 다음에 소유격일 때 whose를 똑같이 쓴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과 지금 쓴 where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장소면은 where이고요. 여러분이 알겠지만 시간이라고 하면 그렇죠. when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유라고 하면 why가 됩니다. 자, 등등 이런 시간이나 장소나 이유와 관련되는 것들하고 이거하고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우선 선행사를 가지는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 who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때요? 관계 대명사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관계 대명사, 문장을 이어주면서 한 부분을 가지고 와야 되는 대명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장소나 시간 같은 거는 약간 부수적인 거죠.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의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부수적인 거다. 그렇죠. 부수적인 거는 부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관계대명사, 뭔가 좀 부연 설명해주는 것은 관계부사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건지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The reason. 자, 보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that과 why가 있습니다. that과 why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he did it. She did it. 자, 그녀가 그것을 했다. Surprised many people. Many people. 자, 이 예문을 잘 보시면은요. The reason, that과 why를 고르는 겁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요. that은 어디에 들어간다? 관계 대명사에 들어갑니다. 관계 대명사에 들어간다. why는요. 관계 부사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왜 그녀가 그것을 했는지 그 이유가 우리를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그녀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가 우리를 놀라게 한 거예요? 그렇죠. 이유가 우리를 놀라게 한 겁니다. 그러면 안쪽 부분은 어떻다?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관계 대명사를 쓰면 안 되고 관계 부사를 써서 전체가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Y가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 형용사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사절입니다. 관계사절입니다. 자, 한 문장이 쭉 이어집니다. 근데 관계사라고 하는 것이 who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예를 들어서 시간이나 장소를 얘기하는 관계부사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문장이 이어진다. 자, 그래서 한 문장과 한 문장을 잇는다는 의미에서 관계. 하지만 이어지는 문장은 무슨 역할을 한다?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준다는 의미에서 형용사절이 됩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으면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적어볼게요. 자, 문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은요, 우선 who와 which를 고르는 겁니다. who와 which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who와 which를 보기에서 묻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뭐다? 첫 번째 단계 선행사를 확인합니다. 자, 격을 확인하기 전에 선행사를 확인합니다. 왜 그래야 되죠? 선행사가 사람이면 어디로 간다? 사람이면 who로 가고요. 선행사가 사물이면 which로 가는 거죠. 만약에 동일하게 선행사를 가지고 구분이 안 된다면 두 번째 단계는 어디로 간다? 두 번째 단계는 어디로 갑니까? 선행사가 만약에 사람으로 갔다라고 하면은요. 두 번째 단계는 격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격으로 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면 who, 자, who면서 주격, 그 다음에 소유격이면 whose, 목적격이면 whom 등등 이렇게 격으로 가주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다행히도 1번 문제에서는요. who와 which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선행사 확인할 문제가 충분히 풀어지죠. 자, who면은 선행사가 사람이어야 되고요. which면은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어야 되겠죠. 1번 문제 보니까 빈칸 앞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엔지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는 사람이죠. 그러면 정답은 바로 who로 가주시면 고민 없이 끝나게 됩니다. 쉬운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은요. who와 which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2번 역시도 보기가 같네요. who와 which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아직 격 문제는 아니고요. 선행사 확인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선행사는 빈칸 앞에 명사가 됩니다. 빈칸 앞에 명사는 the car라고 하는 당연히 사물이죠. 그래서 쉽게 정답이 which로 나옵니다. 해석을 해보시면은요. I should pick up the car. 자, 나는 차를 픽업, 가져가야 된다. 어떤 차입니까? 수리되어진 차 되겠죠? 그래서 which was repaired라는 문장이 앞에 있는 the car를 꾸며준다. 형용사다.